어, 폰 못하는 거 크죠? 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 우리나라 약간 미국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뭔가 성과주의고 능력주의가 좀 더 강하다. 들은데, 일본은 좀 그렇진 않고 좀 더 규격화해 있다든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졸업 후에 노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회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랑 다른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병역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로 인해서 남성의 경우 졸업 사이클이 다 개개인마다 다르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병역이 없는 국가의 특성상, 사실 25살, 아마 23살인가? 살리면 웬만하면 모든 사람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나이로 인한 뭔가 이제 불편함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남성만 병역을 하다 보니까 나이가 어린데 상사인 여직원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여직원이 나이가 많은 남직원에게 지시를 내리거나 이런 게 너무 잘 받아들여져 있잖아요. 상급자보다 나이가 많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일본은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나이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제 3학년이나 혹은 4학년에 이제 인류 기업들이 학생을 그러니까 나이테이라고 해서 선점을 하는데,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마 전기와 후기를 따로 뽑는다고 하는데, 이때 선택하지 못하고 놀면 졸업 후에도 이제 괜찮은 곳은 무조건 놀아볼 수 없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좀 특이한 게, 우리나라에 이제 불경기가 닥치면서 아예 공채가 사멸하고, 사실 취준 생활이 길어져서 물론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는 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잖아요. 잘 뽑질 않으니까. 근데 일본은 무조건 그런 것도 아니고, 공채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좀 한국과 좀 다른 부분이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느낀 게, 일본의 취열은 제가 느끼기엔 일할 자세가 느껴진 건전한 인격의 사회인을 선호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뭔 느끼냐? 한국의 취열은 능력제 영역이 강한데, 개발직 신입을 예를 들자면, 한국 신입은 도커가 뭐니, DB가 뭐니, 트랜지션이 뭐니, 이런 실무적인 기술을 물어보고 이걸 검증하는 게 주요고, 이런 기술적 뛰어남이 담보가 되면 웬만한 대기업들도 오케이, 진짜 싹패가 아닌 이상 오케이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고, 꼭 기술을 본다기보다는 어차피 이건 직접 다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상사가 불합리한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식의 질문을 대비해 본 적도 없고, 이런 식의 질문만 대비했는데, 일본은 이런 HR 쪽에서 물어볼 만한 거를 질문을 주로 물어본다고 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이게 왜 그러느냐? 그럼 왜 이 새끼들은 이러냐 하면, 찾아보니까, 일본은 신입 연봉이 굉장히 한국에 대비해서 많이 낮아요. 그래서 어차피 비용이 얼마 안 돼서 한 1년 정도는 거의 가르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자를 뽑는 것보다는 좀 인격자를 뽑는데 더 집중하고 싶다,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신입 연봉이 적고 그 바닷물 같이 짠 게 한 3, 4년까지는 돼요. 그럼 3, 4년부터는 밥값을 하니까 그때 좀 숨쉴 정도로만 돈을 준다더라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입 연봉에 대해서는 이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문화 때문에 뭐 좀 더 이제 어차피 일 시키지 않고 가르칠 거니까 좀 이런 윤sab을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 취활은 어떻게 다르냐? 한국 취활은 어때요? 한국 취활은 기술적 뛰어남을 증명하는 거 위주로 발달해 왔다고 생각해요. 프로젝트 경험이라든지 학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력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아니면 코딩 테스트라든지 인턴 경험이라든지 이런 프랙티컬한 걸로 보통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 취할은 인격적인 성숙함을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발달해 왔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대학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혹은 대외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럼 그게 뭐가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그 학생회 활동 아니면 운동부 활동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축구부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 사실 대기업에서 뭐 자기소개서에 한 줄로 사지 그걸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진 않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그냥 좋아서 하는 거지. 그거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축구부에서 주장을 한 거라 해커톤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게 한국에서는 보통 영향이 있어요? 해커톤 1등이고 축구부 주장은 사실 취업에 영향이 보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무슨 이런 소셜 액티비티 하나를 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자기소개서를 풀어가고 면접을 풀어가야지 나이테이가 되고 이런 식의 인격자를 뽑는 식으로 보통 아직도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그쵸. 네. 이 세계 개발자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제 집이 최고고 이렇게 소셜 액티비티는 인스타에서 이쁜 언니들 좋아요 누르는 게 다이면 일본 취업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 개발자 이직 시장은 죄송하지 모르겠어요. 제 지인들이 다 대학생들이라서 그거는 모르겠고 거의 취활 정도로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그래서 이 북해도 대학을 다니는 이분의 말로는 그 일본도 한국도 네카라쿠 이런 식으로 기업이 서열화가 되어 있듯이 일본도 위에는 구글 재팬 이런 게 있겠죠. 아마존 재팬. 그런데 그런 현상계 논외로 하고 일반적인 상위권 그 대학 졸업자가 갈 수 있는 거로 생각을 하면 도코모, 그 다음 소프트뱅크, 그 다음에 또 라쿠텐, 그 다음에 몇 개 더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것들이 대우가 좋은 인류 기업으로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초봉이 어느 정도일까? 그러니까 한국의 네카라쿠의 초봉은 보통 이제 5,000대로 알려져 있어요.
뭐 이건 예, 뭐 이건 찾아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뭐 그냥 인터넷만 찾아보면 아실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기타 복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한국의 네카라쿠에 비견되는 게 이런 소프트뱅크, 뭐 라쿠텐 이런 거일까요? 그러면 한국보다 일본이 더 이제 물가도 비싸잖아요. 도쿄 월세값만 해도 100만 원이 넘으니까 사이타마 이런 데까지 가도. 그 다음에 식비도 굉장히 비싼 편이고, 교통비도 비싸고, 주차비도 비싸고, 톨게이트비도 비싸고,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로 인해서 드는 비용도 비싸고, 일본은 세율이 한국보다 센 걸로도 알려져 있어서, 실수령령에서도 많이 깎여요. 그러면, 얼마 정도의 이제 궁금했는데, 보통 일본은 이 급의 신입 연봉이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정도나 뭐 이런 데서 신입 연봉이 한 50만 엔,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 그 보너스로 뭐 50만 원 준다고 했나? 5만 원 준다고 했나? 엄청 짜서 이걸 왜 주냐라는 정도의 아마 1만 엔이었나? 제가 어쨌든 이거를 진짜 왜 주냐 하는 정도의 뭔가 보너스가 연에 하나 있대요. 그럼 사실 이게 한국과 비교해서도 짜잖아요? 한국은 5,500에서 기타 여러 가지 복제가 많단 말이에요. 네카라쿠를 가니면. 근데 여기 세율까지 다 합치면, 이거 세금 떼고 하면, 한 달에 실수령이 30만 엔,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럼 여기에서 도쿄 생활비로 월세,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가스비, 전기비, 교통비 하면 진짜 남는 게 없다더라. 고 합니다. 예. 그쵸? 진짜 그래서 돈 모으기가 좀 힘들다고 해요. 일본은. 그래서, 사실, 소프트뱅크면 인류 기업일까요? 소프트웨어, 라쿠텐, 이런 데 인류일 거 아니에요? 이런 최상위가 이렇게 줄 정도면, 일반적인 개발자가 하는 중상위는 더 덜 줄 거니까, 좀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일본은 밖에서 사 먹는 문화가 없다고 해요, 직장인들도. 그래서 도시락을 보통 유부남들은 와이프가 짜주고, 유부남들은 와이프가 싸주고, 독신들은 편의점 같은 데서 그 편의점 편도를 사서 점심에 때우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면서 정말 절약하는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사실 절약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8시 이후에 할인되는 것만 사고, 밥에다가 간장만 뿌려 먹고 계란만 뿌려 먹고 이런 게,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이 정도 수준이면 솔직히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소프트뱅크나 라쿠텐 정도에는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도 갔는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 삶이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그렇긴 합니다. 물론 커리어적 기회가 이제 널려 있고, 외자계로 이직을 하면, 그러니까 일본은 특히 재팬이 유명하니까, 아마존 재팬을 거쳐서 이직을 해서 미국이나 아니면 그런 유럽으로도 커리어의 기회가 열려 있는 건 한국보다 좋은 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수십 연봉에 짜서 생활에 좀 문제가 있고, 이게 이렇게 한 3, 4년까지는 막 크게 오르지는 않는다더라 고 합니다.
뭐 그런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을 봤을 때 느낀 점은 수업을 봤을 때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건 이제 북해도 대학인데 이게 구제국이니까 탑 10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서성한 레벨일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보통은 한국은 영어와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졸업한 서울대만 해도 사실 한국어를 못해도 영어 강의만 찾아 들으면 무리 없이 졸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한국어 강의도 대부분 PPT를 1학년 과목 말고는 대부분 영어로 했어요. 그거는 그래서 대부분 미국의 유명한 그 PPT를 그대로 복사해서 강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이건 장단이 있어요. 장점은 이제 한국은 내수가 안 되는 나라여서 졸업하면 웬만한 경우는 영어를 못하면 살아남기가 힘든데 영어가 안 늘 수는 없어요. 단점은 영어도 빡시고 프로그램 공학도 빡신데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이런 장단이 있는데 코딩몬스터님 안녕하세요. 근데 일본 대학은 제가 주변에 이분들 말고도 다른 뭐 일본 대학들 수업을 다 들어봤는데 영어 강의를 대부분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강의가 다 순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사실 한국에서는 문과 기준으로 중경외시 정도만 하면 그 외고 열풍도 있고 해서 영어가 수준급인데 일본 대학은 그 급의 제가 어디까지 했나요? 토익이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부터 다시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일본 대학은 이제 그 급의 문과 학생들도 이제 600, 7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사실 이걸 한국으로 치면 뭐 이과의 학생이지 한국은 문과 학생들은 영어를 대부분 수준급으로 해야 되는 게 거의 덕목으로 알려져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이제 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잘 따져보면 한국보다 이제 인구수가 많으니까 내수가 되니까 굳이 영어를 하지 않더라도 상관이 않은 게 없을까 이런 제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쵸? 네. 그럼 한국인 입장에서 일본 대학에 수학할 때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 친구한테 그 홋카이도대 교환을 가져왔어요. 그 나중에 영상으로 쓰려고. 그건 제가 지금 분석을 아직 못해서 그런 건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강의 교환을 가져올게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 강의 교환인 거예요. 어, 보시면 그냥 순수 일본어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죠? 컴퓨터 그래픽스 제4회. 그래서 그러니까 보시면 대부분의 단어가 어,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수학하는 읽는 것부터가 이제 좀 어렵긴 하잖아요. 출석 과제, 출석의 확인 과제, 출석의 제공 방법에 대해서 뭐 변환 방법, 뭐 이런 건 그냥 강의 말고 여기 강의 보면 CPU에게 닿는 뭐 파이프라인,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한자화 되어 있으니까 수학이 솔직히 그러니까 일본어를 구사하는, 그러니까 듣고 말하는 건 쉬운데 읽는 거는 한자 때문에 굉장히 영어보다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독성이 벌써 그때 확 떨어지는 거예요. 영어 강의가 없으니까 찾아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한국인이 영어로 들을 때는 일본 대학에서 유학을 할 때는 그냥 벌써부터 그냥 개빡세 보이잖아요. 벌써부터. 영어가 없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부터 일단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이 됐고, 그냥 이런 게 디폴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자로 되어 있는 이 많은. 그러면,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어는 특성상 한자가 많아서 읽는데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궁금한 게, 그러니까 지필고사는 한자를 써야 하냐? 이게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건 다행인 게 꼼수가 있는 게 그 친구가 말을 해줬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 복잡도라는 한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이걸 한자로 쓰겠죠. 근데 유학생들은 그냥 이거를 그냥 히라가나로 쓰던지 아니면 그러니까 타임 컴플렉시티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영어로 대충 쓰면 채점을 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섞어서 대충 그러니까 왜 옛날에 한국도 뭐라고 하죠? 한자 섞어가지고 그 업문을 쓴다고 하나? 그런 이두였나? 이두처럼 쓰듯이 하면 채점을 다 해준다고 합니다. 네. 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해서 슬쩍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럼 일본의 대학과 컴퓨터공학 대학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일단 디스클레이머를 붙이면 다른 대학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른 대학은 다를 수 있고, 홋카이도 대학에만 한정된 거일 수 있어요. 일단 이론 수업과 실습 수업이 과목 자체가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를 들으면 운영체제 수업도 듣고 존나 머리 빠그라지는 커널 고치는 과제도 같이 해서 자퇴 개마렵고 어렵고 인생 포기하고 싶고 그러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 수업과 실습 수업이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론 수업을 운영체제를 들으면 운영체제 이론에 대해서만 하고 뭐 프로그래밍 과제가 없대요. 그리고 거의 레포트나
레포트나 아니면 레포트도 뭐 과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 약간 지필고사처럼 하는 것 같아요. 레포트와 그 다음에 중간 기말고사로만 응시를 해야 하면 된다고 해요. 이거는 약간 유럽식 대학과 비슷하다고 느낀 게 유럽 대학도 사실 과제는 옵셔널이고 그냥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일본 대학은 아예 과제가 없다고 하니까 비슷한 것 같고 약간 영미권 대학, 그러니까 캐나다나 아니면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과제도 있고 수업도 있고 과제 졸라 어렵고 뭐 한국보다 훨씬 많고 뭐 이래서 그냥 뭐 거의 저때 개마렵고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런 게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학업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약간 이론만 공부하면 된다는 점에서 좀 학업 스트레스는 이론만 공부하면 된다는 점에서 좀, 뭐, 다른 어려움이 있다, 한국과. 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를 통해서 제가 PPT와 과제를 전부 이때 받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일본어다 보니까 살펴보는 게 길긴 한데, 자세한 분석은 롱폼으로 나중에 추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보시면 이게 아무래도 한자가 많다 보니까 저도 읽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요. 그럼 이제 다음은 이제 실습이잖아요. 실습. 아쉽게도 또 북해도 대학은 교환학생에게 실습을 열어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이런 거 보통 오픈해주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거 링크만 오면 내가 염탐하게 줘라 했더니 일본 대학 그런 것도 없대요. 혹시 이걸 보신 분들 중에 일본 대학을 다니시고 실습 과제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제 롱폼 활용을 위해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럼 그러면 이것도 이 친구는 카더라인 거예요. 자기는 안 들어봤으니까 카더라이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실습가 한국의 대학 프로그래밍 과제처럼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교과서에 나온 걸 따라해보는 수준으로 실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만 알고 뭐 혹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저한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본의 대학에서 뭐 수업을 듣는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이걸로 일단 일본 개발자 아니죠. 일본 컴공과 대학생에 대해서 제가 공유할 카더라는 다 가져왔고, 제가 뭐 일본 개발자를 아는 분이 있으면 또 커피 한잔 하면서 북해도에서 정보를 가져왔을 텐데, 제가 아쉽게도 사람 만나는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취미가 인간관계 끊기, 절교하기, 뭐 거의 이런 수준이거든요. 사람 만나면 기가 너무 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도 그런 거는 제가 제공하실 수 없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대학 생활은 제일 친한 친구가 리츠메이카를 경제학부를 하니까 좀 더 뭐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궁금하시죠? 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